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단법인 아프리카문화연구소의 이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주제는 KKK,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인종차별주의 단체죠. 이 단체가 왜 탄생했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KKK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쿠클룩스 클란이죠. KKK.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쓴 사람들.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십자가를 불태우고 흑인을 린치하는 장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KKK 하면 미국 역사에 잠시 등장했던 이런 극단주의 단체를 연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왜 KKK는 하필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등장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노예제가 폐지가 됐는데도 왜 백인들은 다시 KKK라고 하는 폭력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KKK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 과거로 돌아갈게요. 1865년 언제입니까?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해죠. 자, 이때 노예제도도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때 노예제도 폐지에 공헌했던 미국의 아주 진보적인 수정헌법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수정헌법 13조, 14조, 15조. 굉장히 진보적인 헌법인데 이거를 뭉개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흑인들을 다시 현대판 노예로 만든 이제 단체가 KKK죠. 자, 이때 노예제도가 1865년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약 4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법적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바야흐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많은 남부 백인들은 자신이 누려왔던 특권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흑인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흑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인이 학교에 다니고 정치인이 되고 토지를 소유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흑인들한테는 아주 고무적인 해방이었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등장한 조직이 바로 쿠클룩스 클란, KKK 단체였습니다. 자, 처음에 KKK는 사실은 가벼운 형태의 어떤 친목단체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하고 그 흑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비밀 폭력 조직으로 이제 살짝 변하죠, 성격이.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흑인을 폭행하고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불태우고 흑인들이 하는 투표 행위를 방해하고 수많은 흑인들을 린치합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백인 지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쿠클룩스 클란이라고 하는 단체의 목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KKK를 단순한 인종차별주의 단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KKK를 미국 내부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식민지에서도, 아프리카와 같은 식민지에서도 유럽 제국은 총과 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자, 법으로는 이성적인 지배를 말했지만 현장을 지배했던 건 폭력이었죠, 식민지에서. 이를 두고 카메룬 출신의 철학자인 아슈르 음벤베, 최근에 한국의 죽음 정치라고 하는 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철학자인데, 이 음벤베라고 하는 철학자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죽음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KKK의 출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는 어떤 사람들의 삶은 보호하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국가는 어떤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 전체 예외 없이
국가 구성원이면 전부 다 그들의 삶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국가 구성원 중에서 특정한 그룹은 보호하고 특정한 그룹은 보호하지 않죠. 그건 어떤 국가도 예외가 아니죠. 자, 그때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는 특정한 그룹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전개하는 지금 이 유튜브 맥락으로 얘기하면 흑인이죠. 그리고 흑인의 은유적 확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주인공들이죠. 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남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으로는 노예제가 폐지가 됐는데요. 하지만 KKK의 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은 폭력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법은 바뀌었지만 너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결정한다. KKK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폭력 기구였습니다. 자, 이 사실은 흑인 지식인 두보이스, 이 두보이스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두보이스가 지적한 내용 중에 미국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민주주의는 불구였다. 불구.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민주주의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헌법은 자유를 말했는데 현실에서는 흑인에게 그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이 불구였던 거죠. 아니면 헌법을 운용하던 사람들이 잘못됐거나. 자, 흑인들은 투표권을 얻었는데 투표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 대목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백인들이 투표권을 얻은 수정헌법을 통해서 투표권을 얻은 흑인들이 투표하는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졸한 전략들을 발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치졸한 방식으로 흑인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이제 일들을 미국의 백인들이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흑인들도 시민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존재가 돼 있었죠. 듀보이스가 바로 이것을 미국 민주주의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불구라고 명명을 했죠. 자, KKK는 한 번만 등장한 조직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KKK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1865년 이후에 남북전쟁 끝나고 이때 이제 한번 출연했고 두 번째 출연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때가 이제 1915년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국가의 탄생, 그리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이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죠. 이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 안에 보면 KKK단의 아주 눈부신 활약이 나오죠. 아주 멋진 활약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백인 여자를 겁탈했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흑인 남자를 말 타고 두건 쓰고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KKK 단원들이 나옵니다. 그 영화 안에. 그 영화를 수백만 명의 백인 관객들이 보고 KKK 단원들의 그 단체의 부활을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이 영화 덕분에 벌어지죠. 1950년대하고 1960년대는 이제 흑인 민권운동의 시기죠.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KKK 단원이 세 번째로 부활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부활을 해서 폭력을 쓰죠. 1950년대, 60년대. 대표적인 이 폭력의 희생자가 바로 말콤 X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죠. 이 사람들이 50년대,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벌어질 때 다시 등장을 해서 했던 일이 교회를 폭파하고 흑인 운동가들을 살해하고 어린 학생들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KKK는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백인 우월주의를 지키려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KKK는 사라졌을까요? 조직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KKK가 만들어낸 차별주의는 지금 21세기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왕성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100년 전에 KKK 단원들이 쓰고 다니던 하얀 두건 있죠. 그걸 쓰고 지금 인종차별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지만 다른 형태로 그걸 둔갑시켜서 여전히 인종차별주의를 행하고 있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KK를 이해하려면 사실 아프리카 맥락, 노예제하고 식민주의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이 출현의 역사적 배경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KKK는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조직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KKK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의 증오를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 민주주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KKK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맙습니다.